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지금 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강의 교재, 즉 교재가 다 끝날 때까지 강의를 지속할 것입니다. 자,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교재이고, 이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문사에서 많은 강의가 이제 저 강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론 부분이고, 챕터 3입니다. 실내 환경 부분이에요. 교재는 120쪽입니다. 120쪽. 실내 사무실의 오염의 그 원인 물질입니다. 원인 물질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실내 관리 대상 오염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정하는 사무실 공기질 관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항목이 있죠. 이런 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환경부에서 정하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에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권고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시험에 나올 때는 요 말을 꼭 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 공기질 기준에 뭐 이렇게 앞에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가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권고 기준 하게 되면 이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고 기준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리 대상 오염 물질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지금 현재는 이제 명칭이 얘를 이제 이쪽으로 가고 환경보존법 쪽으로 가게 되면 폼알데하이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직까지 폼알데히드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폼알데하이드 이 것과 앞으로 뭐냐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용어가 변경이 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폼알데하이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포름알데하이드, 그냥 포름알데히드. 이렇게도 이제 병용을 한다.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오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법규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를 붙여가지고 VOC 이렇게 했는데, T를 빼고 이제 VOC 해도 됩니다. 그냥 VOC 해도 되고. 오존, 미세먼지, 그 다음에 총 부유세균. TAB라고 합니다. TAB. 하더라도, 이건 부유세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왜 진드기가 뭐냐면 죽은 거. 그런 게 이제 먼지 형태로 날아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진피, 이 비듬 같은 거. 여기도 이제 세균이 번식을 하면 이게 이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유입돼서 신발에 묻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물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쓰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탄산가스예요. 꼭 반드시 뭐냐면 기억을 해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권고 기준의 항목을 보면 NO2,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 미세먼지, 곰팡이. 이게 이제 여기는 또 곰팡이가 나와있죠. 그렇죠? 여기는 총부유세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뭐냐면 상당히 이게 항목을 그냥 편안하게 보면 한글이니까 그냥 읽는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헷갈린다, 이게 헷갈린다. 몰라서 모릅니까? 헷갈려서 모르지. 그렇죠? 긴가민가. 그게 뭐냐면
혼합이 돼 있을 때 곤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철저하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 위주로. 그러니까 암기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찾기 어렵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발생원을 보게 되면 담배를 피죠. 이 흡연. 흡연을 하면 여기에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르말데히드도 나옵니다. 이게 담배 내에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초가 타는 거니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 뭐냐면 이 난방기기에도 나오지만 그 사무실에는 통상 뭐가 됩니까? 커피 이렇게 뭐냐면, 하는 그 간단한 주방 요리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 가스가 연소돼도 뭐냐면 그러니까 질소산화물로 나옵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질소산화물 했을 때 NO가 아니라 NO2라는 거. 여기 NO2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NO로 해가지고 나와요. 그것도 틀린 거죠. 그죠? NO2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가 됩니까? NO2로 써요. 그러면 이제 연소를 했을 때 가스렌지를 켜든지 아니면 난로를 피운다든지 했을 때 보통 통상 나오는 게 뭐냐면 NO가 많이 나와요. NO가 보통 뭐냐면 95% 이상이 NO로 나옵니다. 연소기계는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도시가스를 쓰는 주방기계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들어가서 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냐면 열작용을 받아가지고 NO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O가 95%, NO가 5%, 이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근데 왜 뭐냐면 기준을 NO2로 했지?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NO가 발생되어 가지고 실내에는 산소가 20%, 21%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학적으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잠시 있으면 뭐가 되느냐면 NO로 나왔다가 잠시 한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NO2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NO2를 기준하는 겁니다. NO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게 되면 PM10이 있어요. 그럼 PM10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10마이크로메다 미만을 말해요. 공기역학적으로 10마이크로메다 미만을 우리가 PM10이라고 그러는데 이 PM10이라는 것은 10마이크로메다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PM2.5 뭐 이런 것이 뭐냐면 더 유해한 거 아닙니까? 더 유해하죠. 근데 왜 뭐냐면 실내 오염에서는 PM10으로 하느냐 이거죠. PM10 부유하는 먼지에서 PM10 PM2.5라는 것은 주로 뭐가 됩니까? 산업장에서 용접 같은 거 하죠. 이 PM2.5 같은 거는 용접할 때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쪽으로 뭐냐면 외기에서 주로 많이 존재하는 그런 산업장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매연과 같은 그런 것에서 뭐냐면 보통 PM2.5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PM10이라는 것은 실내 공기 오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PM10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뭐냐면 PM2.5나 이런 식으로 입자가 더욱 미세한 것과 왜 그러냐면 지하실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어떻게 됩니까? 실내로 유입이 되죠.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공기라는 것은 완전한 밀폐가 아니라 외부의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가 그러니까 이 사무실 내로 어떻게 되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까지 뭐냐면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있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특이한 게 라돈이 있습니다. 라돈, 방사성 물질이죠. 아렌. 그러니까 라돈이 있는데 라돈이 여기는 권고 기준에는 있지만 뭐가 됩니까? 관리 대상 오염 물질에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라돈은 뭐냐면 방사성 물질인데 자연계에서 통상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 공기보다도 이 라돈은 9배 정도가 무겁습니다. 알렌은 공기보다 9배가 무겁습니다. 이 물질입니다. 전리방사선 알파를 방출합니다.
그 전리방사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앞에 우리가 설명하면 들었죠? 세포를 탁 침투를 해가지고 투과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란을 시켜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형질을 변형시키는 DNA나 RNA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붕괴가 되면서 알파 입자를 뭐냐면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생물체 내에 영향을 준다. 생체 내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은 어떻게 됩니까? 투과력이 약하고 표면만 작용하는 거예요.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우리가 열선으로 작용하는 그 적외선 이런 것이 이제 비전리 방사선에 들어갑니다. 햇빛 중에서 뭐냐면 이제 유해한 우주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자외선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파장이 짧은 거 있습니다. 그 햇빛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자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분류하지만 X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0옹스트롬의 그 미만들, 10옹스트롬의 그 파장보다 더 짧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햇빛으로 오는 거지만 뭐가 됩니까? 유해한 우주선이고 이 자체는 뭐냐면 전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그 인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백내장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외선만 하더라도 백내장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그보다 뭐냐면 파장이 더 짧으면 투과력도 강하고 엑스레이 이야기 있잖아요. 엑스레이. X선이라는 것은 그 태양에서 지표로 오는 것도 뭐냐면 X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자주 이렇게 찍는 거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특히 뭐냐면 태아 같은 데도 영향을 주고 내 뭐냐면 세포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그 방사선에 뭐냐면 하나의 일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 물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당히 무겁다는 거예요. 이건 무겁다 이렇게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비전리 방사선이 되고 는 비전리 방사선이고 전리 방사선입니다. 선에 들어가고 생체 내에 뭐냐면 생체에 영향을 줍니다. DNA, RNA 이런 쪽에 이제 작용한다 그랬죠. 그럼 무거우니까 이게 공기보다 얼마가 무겁냐? 공기보다 약 그러니까 9배 무겁습니다. 그래 보통 뭐 7배라고도 합니다만은 7 내지 9배 정도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보다 7 내지 9배 무거우니까 공간이라도 실내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무실 아닙니까? 이 공간이라도 어디에 이게 많이 있을까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어디로 가? 그렇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층에서 특히 많다는 거예요. 지하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도 많겠죠. 지상보다는 지하철 같은 것이나 아니면 지하 공간에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라도는 어디에서 시멘트에서도 나와요. 아스팔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냐 건축 재료로부터 나와요. 토양으로부터도 나와요. 토양. 그러니까 뭐냐면 시멘트나 아스팔트, 토양 이런 것에서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라돈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배수구를 뚫어 놨죠. 그 배수구가 뭐냐면 쭉 타고 어디로 갑니까? 땅바닥에 접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수관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통해서 들어오느냐면 그 무거운 것들이 통상 뭐냐면 기압의 그 변화에 의해 가지고 공기를 타고 뭐냐면 배수구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15층, 20층 이런 쪽으로 계속 올라가 가지고 어디로? 실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배수구에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는 나가되 배수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이 금이 같다. 단독주택인데 그러면 이제 벽 틈새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왜 단독주택은 뭐라고 그러죠? 외풍이 세다고 그러죠? 그 바람이 뭐냐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 공기가. 그때 뭐냐면 이 라돈도 같이 함께 뭐가 되면 벽 틈에 벌어진 틈을 통해서 실내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시골 가면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 뭐냐면 오염된 공기나 뭐냐면 이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런 거는 적게 먹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냐면 라돈을 많이 먹습니다. 자연과 뭐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라돈은 유해하지 않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당연히 유해합니다.
그거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시원하고 그러니까. 예? 공기 깨끗하다. 뭐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굴뚝 효과는 연돌에서 나오는 굴뚝 효과, 연돌 효과, 굴뚝 효과는 뒤에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우고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하지? 요리하는 방법이야. 자, 요리하는 방법.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요리를 해라. 그렇지? 헷갈리는 거는 무조건 뭐냐면 양분을 시켜야 돼요. 갈라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헷갈리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구분을 지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냐면 권고기준하고 이 권고기준, 요놈하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뭐가 됩니까? 관리대상 오염물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야기하는 공기질 기준입니다. 이게 항목이에요. 그렇죠? 이 항목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손쉽게 구분할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권고 요거를 가지고 권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가. 권시 있죠, 권시. 나 절대 뭐냐면 성씨를 내가 모욕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이승원이고, 그러니까 저 절대 뭐냐 그런 거는 건물입니다. 권씨 양반인 거 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뭐냐면 이 강의를 듣는 권씨분이 계시면 이 공부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뭐 그냥 가끔가다 이런 뭐 그러니까 공부는 원래 뭐냐면 외국어 할 때 욕부터 가르치면 욕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죠? 뻑큐 해봐서 못 알아듣는 사람 있나?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런 거는 하나의 뭐냐면 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잘 안 되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겠다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일련의 그 과정으로 이용하는 거지 절대 뭐냐면 모욕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조금 용서하십시오. 예. 즉 권가가 노란 곰을 노랗게 생긴 곰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 그 알래스카 이런 데 가면 큰 덩치 큰 노란 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냐면 반달곰도 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몇 배만 하죠. 새총으로 잡았다고 그래요. 권가가 뭐냐면 권가가 노란 곰을 요게 뭐예요? 라돈입니다. 곰파입니다. 곰을 새총으로 잡았다 그랬죠? 총으로 잡았다. 다 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권 문화든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뭐 어떤 법규에 뭐냐면 해당되는 뭐 그러니까 문장이든 좌우지간에 뭐냐면 이성원이 손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줄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한 줄로. 이게 뭐냐면 스토리형 암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뭐냐면 뭐 그러니까 학원을 찾거나 아니면 뭐냐면 책을 사서 보거나 왜 방법을 모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습서를 탁 찾거나 그러는데 그게 어디든 뭐가 되면 자습서든 어디든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러한 형태로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야지만 수월하게 공부를 하죠. 그 돈만 받고 뭐냐면 밑줄만 쳐주는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 관인도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보면 알아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 안다고. 그거 찍어주면 뭐하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거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주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약간씩 섞어서 하더라도 이건 뭐 그러니까 미온맛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온맛이 안 나면 청량한 그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책대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것은
도저히 뭐냐면 그냥 해서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봐서 하는 사람이 댓글 달아서 뭐 왜 강의를 그따위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건물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절대 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란 곰을 새총으로 잡았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노란 곰을 새총, 그래, 이 불곰을 갖다가 알래스카에 사는 불곰을 새총으로 잡았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창으로 찔렀다는 얘기도 아니고 총으로 쐈다는 거야. 새총이 아니라 권총을 쐈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새총 갖고 쏴가지고 잡았다는 거 아니야. 누가 말했어, 이게? 군가가 말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저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잡았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거짓말이죠. NOCC 노CC입니다. 노CC. 예. 노CC에다가 세발놈 뻥이다. 저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그 사실은 이렇게 지가 잡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저 사실은 노CC 그 캠퍼스 커플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다니는 사람 있지. 그치? 그러니까 노CC라는 것은 둘이 다니면 CC야. 그치? 노CC면 어떻게 돼? 혼자라는 거야. 그럼 혼자 그 구슬을 하는 거야, 지 혼자. 그 정인이 없다는 거지. 스토리. 그래서 노CC. 지 혼자 떠드는 소리야. 그래, 씨발놈이라는 거야, 이게. 아이, 미안한데, 이거. 절대 이런 거 갖고 뭐냐면 욕한다고 이 유튜브에 신고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나는 그냥 고의적으로 욕한 거 아닙니다. 새발놈이야. 이게 뭐냐면 에라이 뽕이다 그러죠. 거짓말이라는 거지. 이 나이에 이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욕을 원래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 40년 동안이나 가르쳐 줬는데. 그래, 그거 뭐냐면 조금 그냥 배워가지고 깜짝거리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냐면 유튜브 한다고, 아니면 어디 가서 동영상 찍어 돈 번다고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래요. 내 제자 애들이 전부 다. 그 원조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원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뭐지? 사실은 하니까 사무실이에요. 여기 사무실. 사무실 공개 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무실 공개 기준에는 노CC예요. 노, N이 있죠. 노, C. 그럼 노CC면 항목 3개를 외웠죠. 그 다음 뭐냐면 요 부유 미세먼지 해도 되고요. 그래, 미세먼지는 뭐가 되면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 부유 세균입니다. 세균. 발. 이게 뭐가 됩니까? 휘발성 요겁니다. 발. 그 다음 롬 했죠. 포르말 돼야 돼요. 롬. 18롬. 그 다음 뭐냐면 오가 빠졌네. 노CC니까 오존입니다, 이게. 이형이니까 오존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뽕이다 그러니까 뽕이다. 여기 뽕이에요. 그 왜? 고스톱이 있잖아. 고스톱에 뭐냐면 풍 내봐. 그게 얼마예요? 풍. 그러니까 그게 장땡이라고 그러잖아. 양쪽으로 맞으면 장땡이나. 풍이 10이죠. 그래, 뭐냐면 뭐 9땡, 8땡, 그러다가 8땡, 9땡,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장땡이. 예. 장땡이에요. 풍이 10입니다. 10. 그래,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풍. 여기 10, 10이니까 이게 10. 10이니까 10. 뽕이다. 풍이다. 응? 바람풍, 풍.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권가가 노란 곰을 새총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노CC 씨발론 뽕이다.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그냥 다 이어져 버리는 거야. 자꾸 하면
욕할 것 같아. 넘어갑니다. 아, 저 사람 저거 완전히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 강의 들으면 전부 다 사제지간인데, 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절대 뭐냐면 금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 내 강의를 듣고 뭐냐면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하면 제가 사부예요. 나는 그건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그 내 제자들은 내 앞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40년 지났지만, 근데 내가 여담으로 이야기 하나만 할까. 여러분들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그 전번에 1탄을 한번 했죠. 예. 그런데 2탄은 뭐가 되느냐면, 요 내 제자놈들이 내가 요즘에 활동을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지필에 위주를 하고 강의도 안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78년도 그러니까 강단에 딱 서가지고 강의하지 않았던 사람. 그럼 전부 내 밑이에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78년도에 몇 살인가? 이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열심히 쓰고 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데 뭐라고 자꾸 루머가 도느냐면 이제 이성원 선생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산속에 들어갔다. 아니 뭐냐면 사망하셨다. 왜 외부 활동을 안 하니까 강의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걸 봤어요. 아, 이게 개판이야. 이게. 에? 저놈들을 내가 가르칠 때는 저렇게 안 가르친데 왜 저 모양 저 꼴로 뭐냐면 애가 뭐냐면 그 나이 든 놈이나 그러니까 어린 놈이나 똑같아. 예. 그 뭐 증손 손자 고손자 뻘 되는 놈들도 똑같아. 하는 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면 저거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네티즌들을 전부 다 뭐냐면 붕어로 생각하고 말이야. 그 이런 IT를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 붕어로 생각하고 낚시질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쁜 거죠.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팔을 걷어붙인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네 사부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 태사조. 태사부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태사부한테 배우는 거예요. 진짜 진적으로 배운다는 거지.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공부를 어떻게 그냥 책을 가지고 샀다. 이 말은 책 있는 그대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책 봐서 뭐 하죠?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책 봐서는 모르겠다. 서점에 가면 책 널려있는 게 책인데 그 모르는 그 방법을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뭐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초보에 뭐냐면 운전수가 초보. 그 아무 핸들 때 처음 잡아보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T코스, S코스 다 빠져나와야 돼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서 나란히 하면 핸들 이빨 꺾고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살을 딱 붙여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것이 기술사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탕이 지금 뭐가 되면 골격을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뼈가 어떻게 생겼지? 이걸 뭐냐면 해부를 해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면서 살을 나름대로 붙일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공부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는 싫어. 이게 아니고 공부는 재밌어. 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 공부의 맛. 예.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 보면 여기 지금 연돌 효과를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건 제가 그러니까 자랑하지만 이거 그러니까 일일이 전부 다 제가 PPT 작업을 일일이 합니다. 뭐 시간 엄청 걸려도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낙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 공부하는 걸 즐긴다 하지 않습니까? 자, 연돌 효과. 여기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높은 건축물입니다. 여기 한 층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저기 강남 가서 봐야지 되나? 그럼 뭐 한 15층, 20층 되는 것 같아요. 밑에는 여기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2층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되느냐면, 이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이거 기술사 용입니다. 사실은 이 제작할 때는, 이 그림 같은 거 만들 때는 기술사용으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 그냥, 그게 연돌 효과구나. 그래서 보시라고요. 여기에 뭐냐면 실내 압력의 그 변화를 한번 보세요. 요게 실내 압력입니다. 실내 압력은 뭐냐면 올라가면서 쭉 요 하얀 선입니다. 하얀 선이고, 실외의 압력은 외기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외기에 따라서. 그래서 뭐냐면 이 외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거는 고도입니다. 이게 높이를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변하죠. 이거는 서서히 바뀝니다. 아니, 1층에 사는 사람하고 뭐냐면 이게 15층, 2층에 사는 사람하고 기압이 뭐냐면 20층에 사는 사람은 기압이 낮아가 숨을 못 쉬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그쵸?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게 뭐냐면 1층의 기압이나 2층의, 그러니까 20층의 기압이나 아주 뭐냐면 약간 낮지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체가 여기서 시작했지만 서서히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뭐냐면 외기의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기의 기압은 계절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형성되죠. 이게 뭐냐면 특히 심한 게 계절이 뭐냐면 겨울입니다. 예.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 문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기가 훅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 뭐냐면 내려가가지고 요 현관문을 나설 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훅 들어오죠. 문 열려봐요. 이 뭐냐면 공기가, 바깥 공기가 못 들어와가지고 막 밀었다 탁 문이 덜컥덜컥 그래요. 바람이 조금 작용하는 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중간 부분부터 뭐냐면 요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건축물의 중간입니다. 건축물의 중간 부분을 이게 뭐냐면 기준고도로 봤을 때 이때 뭐냐면 압력의 변화, 압력 차의 변화는 0이에요. 중간층. 그래서 이제 그 중간층을 보통 뭐냐면 로얄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압에 뭐냐면 그 변화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성대라고 합니다. 중성대. NP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중성대죠. 이 중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기압차가 뭐냐면 이 실내 압력과 실외 압력 차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쪽으로 바뀌어요. 네. 여기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바뀐다는 것은 공기가 밖으로 어떻게 되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플러스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외부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공기가 아래쪽의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이 통기구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일부가 올라가면서 위쪽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압력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뭐가 되면 실내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뭐 아래쪽에서는 찬 공기가 침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여기는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서는 뭐가 됩니까? 이 공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이것도 물론 오염된 공기입니다. 들어가서 밖으로 뭐냐면 난방의 손실과 함께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뭐냐면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연돌 효과다. 그러면 이 연돌 효과를 왜 여기서 뭐냐면 다루고 있느냐? 주차장에서 나오는 이 오염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흡인력 때문에 건물에 흡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소위 빨려 들어가고 외부에서 뭐냐면 이 자동차가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 나쁜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공기가 이 건물 내로 뭐냐면 들어가서 각 층층이 뭐냐면 영향을 준다. 이 물론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층 다 영향을 줍니다. 1층만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전체적으로 오염을 야기하는 그러한 효과 내지는 현상을 연돌 효과, 굴뚝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니 중성대가 어딘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내 오염물질의 건강장애입니다. 레지오넬라병. 이거는 이제 현기성 세균입니다. 그 현기성 세균은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에 모여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청소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없애줘야지만 되지.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이 냉각기를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실외로 유입이 됐을 때는 이 세균 자체가 원래 이거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지오넬라 균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디로 물을 통해서 땅에서 물로 오염이 되고 물에서 다시 뭐냐면 사람을 오염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서 약 1년 정도까지도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우리 가습기 그러니까 사고도 한번 있었죠.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뭐가 되면 이거는 현기성 세균이지만 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폐를 뭐냐면 손상시키는 바이러스고 얘는 세균입니다.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요거는 바이러스고 다르다 이거죠. 그다음 빌딩 관련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이 빌딩 관련 질환은 증상이 확인되고 요게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 말이 이 빌딩 관련 질환은 증상이 확인돼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진단에 의해서 이거는 빌딩 관련 질환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인 오염 물질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오염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으면 빌딩 관련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안다 이거죠. 확인이 가능하고 원인을 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보시면 빌딩 증후군이라 있습니다. 증후군.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면 다 복합적으로 겪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면 특별한 증상과 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앞에는 뭐냐면 질환하고 요거는 다르죠. 증후군. 그 다음에 새집 증후군. 여기 다 증후군 붙었잖아요. 증후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죽는 정도의 병은 아닌데, 좀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좀 고질적인 거, 뭐 요런 거, 자질구레한 거, 요런 정도의 뭐냐면 그 좀 컨디션 뭐 정도, 대사 기능을 조금 이제 저해하는 그런 정도, 컨디션을 좀 나쁘게 하는, 그래서 뭐냐 찌부둥한 거,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딱 걸맞는 그러니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빌딩에 오래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새집에 갔을 때 뭡니까 벽지, 장판 이런 데서 이제 나오죠. 세차도 있습니다. 세차에 뭐냐면 나오는 그 이 포르말데히드 냄새입니다. 그게 세차 냄새가 그거 세차 냄새 좋아하는 사람 있지, 응? 그래가지고 아우 세차 냄새야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타고 막 아우 세차네 뭐 그러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리고 뭐냐면 그 세차 냄새를 밖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존을 하려고 유리창을 꼭 닫고 뭐냐면 오랫동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담배도 안 피고 일찍 죽습니다. 그 왜? 포르말데히드니까. 포르말데히드 앞에 했죠. 포르말데히드는 뭐가 됩니까? 이 성분 자체가 사실은 포르말린이에요. 포르말린. 포르말린의 25%에 뭐냐면 희석을 시키면 그게 포르말데히드입니다. 25% 희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르말데히드하고 그러니까 포르말린 같으면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같은 거, 농약. DDT가 농약 금지가 되듯이. 그래서 그러한 뭐냐면 유해성 성분을 세차 냄새라 해가지고 즐겨 꽁꽁거리고 많이 맡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얼른 뭐냐면 창문을 환기를 많이 해서 밖으로 베이크 아웃. 그래 밖으로 내보내는 걸 베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집에 오래 살았을 때 왜 쾌쾌한 이 곰팡이 냄새 같은 거 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화학 물질 민감 증후군. 오랫동안 뭐가 됩니까? 장기적으로 몸에 축적되어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민감성이 있어요. 이게 이미 뭐냐면 이 몸에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오이나 뭐냐면 복숭아나 뭐 이런 거 약간 뭐냐면 그러한 성분이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접촉되더라도 보더라도 뭐냐면 꾀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민증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하면 이제 질환 쪽으로 갑니다. 증후군으로 해가지고 좀 심하면 그럼 뭐 음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알러지성 그러니까 질환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오이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에서 뭐냐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러지성 반응이 나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종합 연습 문제에서 빌딩 관련 질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SBS 점유자들이 건물에서 보내는 시간과 관계하여 특별한 증상이 없이 건강과 편안함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빌딩 관련 질환, 이건 빌딩 정문이죠. 빌딩 관련 질환은 건물 공기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야기된 질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상의 진단이 가능하고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 틀렸네요. 그죠? 알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알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레지오넬라 질환은 주로 호흡기 질환의 질병의 원인균 중 하나로 1년까지도 물속에 생존하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 과민성 폐렴은 고농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직접 노출되거나 저농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한다. 답은 여기에 이제 요겁니다. 이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7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리 법령상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새총으로 쐈다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안겨보세요. 금방 나오죠. 성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128쪽으로 넘어갑니다.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따른 건강상의 영향을 나타내는 용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세차 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 헌집 증후군,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 피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에 의한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홍방 같은 게 나오고 막 통증이 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는 뭐가 됩니까? 실내 공기 오염과 관계가 없다. 해설이 거기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피부 혈관의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에요. 다형의 홍반 물질이 광범위, 이게 물집 같은 게 막 빨갛게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 요 부분을 실내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요게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쪽에다가 이제 장기간 좀 할 수 있게 좀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 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15분 딱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올라가질 않아요. 끊어버려요. 튕겨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해서 이제 좀 이제 장기 한 단은 이 1시간 정도는 제가 끊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9쪽을 핍니다. 실내 작업장 오염 평가 관리 허용 농도 기준, 노출 기준입니다. 그 적용 기준입니다. 허용 농도 했을 때 이거는 임계 한계값이라 하는 거예요. 임계치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계 한계값 TLV가 됩니다. TLV 이렇게 해서 허용 농도. 요거는 이제 ACGHI 제정. 이거는 뭐가 되면 액기 이렇게 이용해 액기 했던 거예요. 우리 왜 아오니껴 이렇게 외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자꾸 즐겨 써야 돼요. 그게 생소하게 들리면 안 돼요. 아오니껴. 아오니껴. 생회 먹자고 했는데 아오니껴. 그러니까 뭐냐면 생회 안 봤어. 안 보고 어디 갔다고? 이문 갔다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써먹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절로 이게 그러니까 암기가 돼요. 매일 반복 노출했을 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 8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ACGIH는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이게 뭐냐면 정부라는 게 이게 사실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이 만드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뭐냐면 그동안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권위 있는 기관이 된 겁니다. 그 뭐 노출 기준은 거의 여기서 그러니까 세계의 노출 기준은 거의 여기서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TLV를 그러니까 설정할 때 이론적 배경입니다. 화학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구조가 전혀 다르면 안 돼요. 유사성을 해야 되겠고 동물 실험을 근거로 해야 돼요. 동물 실험에서는 뭐냐면 인상 실험도 해야 되겠죠. 인상 근거 실험이 아니라 인상 근거자료. 그래서 뭐냐면 요 인체 실험 자료, 동물 실험 근거, 이게 인체 실험 자료.
근데 이때는 뭐가 됩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이해한 것이고 요거는 서명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의 역학조사. 요게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뭐가 되느냐면 실기에서는 요걸 차례로 쓰라 할 수도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니까. 사실 뭐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9페이지 보게 되면 TLV 적용 시에 유의해야 될 점이 나와요. 대기오염 평가 관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독성 강도를 비교할 수 없다. 안정 농도와 위험. 이게 뭐냐면 대기오염 정도를 평가하는데 이 TLV 뭐 정형 그 값에 미만이다 하면 대기가 깨끗하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는 환경 기준으로 이제 뭐냐면 일단 행정 목표 기준이기 때문에 대기 기준이 그래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이제 법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농도, 위험농도 이 경계로 이제 삼을 수가 없고요.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하는데 8시간이 이제 맥시멈이 되겠죠. 근데 뭐는 12시간 작업한다 그러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과 작업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거기에 산업시설에 관련되는 모든 규정이 있겠죠. 규정에 의해서 산업시설은 뭐냐면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도 얘가 TLV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국 기준에 따라서 시설과 뭐냐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이 TLV를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뭐냐면 같으니까 우리 시설 근로자들 작업 조건이 환경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같으니까 TLV를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9쪽에서 130쪽 부분이에요.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AA가 있고 요거는 이제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러한 타임에다가 에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의 약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를 해도 좋아요. 좋은데 저게 뭐냐면 이제 저런 식으로 공부가 들어가면 모든 뭐가 되면 기준치의 약자의 뭐 이것을 뭐냐 스펠링을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니면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히든 외우든 아니면 알고 있든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냐면 그걸 원래 뭐냐면 알고 있지 못하고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알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의 약자냐 쓰시오 이런 건 나오지 않는데 실기해 보니까 어느 놈 그냥 책 쓴 거 보니까 답답하는데 보니까 저런 뭐냐면 TLV를 뭐냐면 원어로 쓰라는 줄 알고 원어로 썼더만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책 쓰는 사람도 그러고 앉았으니 그걸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TLV는 뭐냐, 뭐의 약자며 이렇게. 그거는 기술사에서나 쓰는 겁니다. 노출 기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TLV는 뭐냐면 요것만 쓰면 되는데 이게. TLV는 허용농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인계 한계값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TLV를. 이거를 뭐가 됩니까? 이게 TLV를 이게 그러니까 약자다고 해가지고 뭐냐면 그 학생들 보고 답안지에 그렇게 쓰라고 그러는데 그 강사가 또라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TLV가 뭐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용 농도고 ACGIHS 제정했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원어로 써놨더라고. 학생들이 그걸 전부 어떻게 뭐냐면 원어로 따라서 씁니까? 답안지에. 예? 그 강사 미친놈이야. 그래, 인계한 것쯤은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써야지 되는 거는 요거. 허용 농도를 말한다. TLV는 뭐가 되면 이것이 제정했다. 그치? 이거는 인계 한계값을 의미를 한다. 저거 딱 쓰면 뭐냐면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채점할 때 동그라미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기껏 뭐냐면 6점짜리 가지고, 아니면 4점짜리 가지고, 이거 뭐냐면 전부 원어로 쓰고, 이거 뭐냐면 전부 다 얘가 뭐의 약자인지 전부 원어로 쓰고. 누구 뭐냐면 기술사 시험에 1교시 시험 치는 줄 아나 봐. 1교시 시험 치면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필요도 없어요. 기술사 시험에도 사실은. 그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냥 오버, 그냥 공부를 할 때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이건 뭐 이렇게 지저분해졌습니까? 내가 썼죠, 그죠? 자, 여기에 뭐냐면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이게 뭐냐면 TWA. 요거. 이거는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다. 이렇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8시간 5일 근무하니까 5, 8에 40. 이건 저절로 되겠죠.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고.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시간 기준 하니까 8, 이렇게. 이건 상수값입니다. 상수값.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노출 기준을 한번 보세요. 단시간 노출 기준은 또 이제 이게 또 이제 달라. 그래, 뭐, 쇼트, 뭐, 타임, 뭐, 그러니까 텀이라고, 쇼트 텀이라고 그래. 그냥 S니까 숏, 그 다음에 T는 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게 이제 뭐의 약자다?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원래 아는 사람은 나는 제껴놓겠다, 이거야. 이거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걸, 정석적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게 귀찮더라. 아니면 모르겠더라.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한다 그랬죠. 전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간, 요거는 15분간 가중평균 노출 농도 값이에요. 요 값이. 가중이라는 거는 가중. 이 가중이라는 게 뭐냐, 곱해서 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곱해서 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곱하기 하는 게 뭐 가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 만성 중독이나 고농도에서 급성 중독 유발할 때 이제 쓰는 게 단시간 노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TWA하고 STL하고 요 사이, 이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사이에 있으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를 초과했다는 거죠.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 기준을 뭐냐면 이걸 이하, 요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과하고 얘 이내다. 그러니까 요거를 초과하고 요거 이내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내. 이하. 요 범위라는 거예요. 요 범위. 요 범위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1회 노출 시간, 지속 시간이 15분 미만. 그 다음에 1회 4회 이하. 그 다음 노출 간격이 60분. 이렇게 뭐냐, 밑줄 치고, 이제 아시겠죠? 그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그 밑줄 쳐요. 그래 놓고 나면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에 뭐냐면 든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뭘 그러니까 가르쳐 주느냐면 외우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요 지금 뭐냐면 페이지를 외우는데 좀 뭐 항상 말로 외운다 그랬죠. 허용 기준이죠. 허용 기준. 얘를 뭐냐면 허용 기준이니까 허용 기준. 허용 기준에 자, 허용 기준의 종류 중에 하는 거예요. 허용 기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뭐가 되느냐면, 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요. 허요. 그 다음에, 시가 타와라. 여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허요. 시가 좀 타와라. 여사님. 하고 불렀다고. 누가 불렀겠어? 남편이겠지. 여사님을 불렀으니까. 자기 마누라 보고 시가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 시가. 그냥 담배도 아니고 왜, 그러니까 그 굵직한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 담배, 그거 상당히 뭐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저도 담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그거, 그러니까 다 피려고 그러면 한 3일 피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냐면 상당히 이게 분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처칠이 이렇게 물고 있던 그겁니다. 자, 그 경상도 사람들이 보통 뭐냐면 부인을 부를 때 어이요 허이요 뭐 이 소리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예. 그 옛날 어른들한테 그 허요, 이게 뭐냐면 허용 기준이라는 거예요. 허요 기준 중에서 시가 요게 뭐가 됩니까? 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가중 평균이에요. 시간 가중 평균이에요. 타와 하니까 뭐가 돼요? 요게 타와입니다.
TWA. 타와. 그러니까 타와까지 했죠. 시가 타와. 여사님 하니까 여사님. 여덟이라는 거 여덟. 8 시간. 사님 하니까 40 시간. 끝난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요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이제 단시간 노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누라가 대꾸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담배를 달라니까 사탕 씻고 말아라는 거예요. 단사탕. 이게 달콤하잖아요. 단사탕 씻고 말아. 건강에 나쁜 거 왜 그거 피우려고 그래? 막 이런 식이지. 그렇게 짜증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어. 단사탕, 자, 단시간 노출 기준이죠? 얘는 뭐 단시간 노출 기준은 어떻게 하나? 여기 사탕이에요. STL. 사탕. 씻고 하니까 15분이에요. 15, 이거 해보세요. 씻고, 이렇게 되죠. 15. 그거 씻고 말하라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담배를 피고 싶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요거 사이, 요거 사이, 요거 이제 그 사이에, 요 사이에. 이 말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한사코, 씻고, 이렇게. 이제 남자가 화가 난 거지, 그 사이에. 이게 단사탕 씻고 말아.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이에 속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 그냥 한사코 씻고 깐죽거리네. 왜 잔소리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한사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일, 4회, 그 1일, 한사코, 이런 거예요. 한사코. 요거 했습니다. 10고, 그러니까 뭐냐면 1회, 노출 시간이 어떻게 돼요? 15분. 깐죽거린다. 간격이 어떻게 되지? 60분이다, 이거야.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냐? 깐죽인다는 거예요, 깐죽인다. 깐죽이네 했잖아요. 그래, 이거는 뭐가 돼?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상이에요. 요거는 미만이고. 그러면 이어집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거 이제 얼른 빠져나가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욕만 가르친다고 욕만 얻어먹어요. 빨리 나가야 돼,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절대 뭐냐면 이거 그냥 비밀로 하셔야 돼요. 저 욕하더라 이런 소리 절대 비밀로 하셔야 돼. 여기 대충 남자들만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봐줘.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남자가 자꾸 이제 여자가 깐죽거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욕이 나오겠지? 이렇게 씨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에?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뭐냐면 이게 C가 뭐가 되고 이게 C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마누라 이름이 뭐냐면 최씨야. 그래서 최씨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남자 이름은 상한씨입니다. 좀 쑥스럽네. 그래서 이제 씨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렇게 그냥 속으로 그리죠. 좌우지간에 좌우지간에
그렇게 이제 그냥 하는 거야. 아이씨. 좌우지간 하늘 아래에서 최씨랑 살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게 최씨랑 살아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아주 그냥, 저렇게 잔소리하고 빠가지고 빡빡 끓는다는 거야. 그 사실은 뭐냐면 최씨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 건강을 위해서, 단사탕 먹고 말하라고 그랬지. 시가 갖다 달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게 시. 그 다음에 이제 발하는 거는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럼 좌우지간에 이 말은 뭔 좌우지간에, 좌우지단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성 가스. 그 다음에 뭐냐면 독성이 빠른 게, 이게 이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게 좌우를 잡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어디에 적용한다는 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둬야지 되는 거야. 그 다음 뭐냐면 하늘 아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늘은 뭐가 돼요? 하늘, 천정이죠? 그래서 이 시 값이 뭐가 됩니까? 천정치라고 그래요. 천정값이라고 합니다. 최고 맥시멈 값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늘, 이건 천정을 말하는 거예요. 천정값이에요. 최씨, 그러니까 최고농도, 이거 최고농도입니다. 이거 최고농도예요. 최고농도, 여기는 뭐냐면 C가 되는 거예요. C. 최씨랑은 살지 말았어야지, 그죠? 말았어야지 된다는 게 살지 말았어야 된다. 요게 이제 작은 글씨고, 그럼 말았어야지 된다. 이게 뭐가 됩니까? 말았어야지 된다.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된다. 만나지를 말았어야지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이해가죠? 말았어야지. 최씨랑은 뭐냐면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 이름이 최씨 부인이에요. 부인 이름이 성이 최씨가 되나 봐. 이제 죽었다. 이제 권씨한테도 죽었고, 최씨한테도 죽었고, 나 이제 이게 뭐 타작당하는 거 아닌 건 모르겠다, 이거. 이거. 용서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내가, 한 번 더 보자. 이제는 이제 또 이제, 이거 이제 또 깨끗이 해서, 여기에 상한시. 아이고. 상한시는 그래서 이제 단사탕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시가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단사탕이나 처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담배 피는 거하고 사탕 먹는 거 같아요, 맛이. 담배 피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상한시가, 이 상한시, 이게 뭐가 돼요? 상한치, 요겁니다. 상한시, 상한치, 이런 거예요. 예? 단사탕, 이 단사탕이 뭐가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단시간 허용농도네요. 이게 사탕 아닙니까? 여기에 적용은, 이게 뭐냐면 단사탕, 이 말은 이것이 그러니까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오염물질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사탕 때문에 애정이 식었다. 애정이 식었다. 단사탕 때문에 애정이 식었다. 그러면 애정.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 그쵸?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랑 애정이 식었다. 없다는 거예요. 식었다, 없다는 거예요. 애정이 식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에 적용한다. 그걸 이제 일단 첫 번째 했고, 그 다음 뭐냐면 화가 났죠. 이제 상한시가 시가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탕이나 처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가 그래 밖에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바뀌는. 그래서 시가를 타와가지고 세 개를 갖다가 30분 안에 피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가 나니까 밖에 나가서 여기 이제 넣으면 돼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시가를 이제 사왔죠. 그 시가를 타와서 그러니까 시간 가중 농도예요. 타와라는 게 뭐가 됩니까? TWA죠. 이거 아닙니까? 그래 세 개를 하니까 3배는 어떻게 됩니까? 30분 만에 다 피워버려요. 3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0분을 했죠. 3배는 30배. 그 다음 뭐냐면 30분. 그 다음 뭐냐면 잠시 후에 소수를 쓰라. 소수를 써야지. 잠시 후에 시가 또 이제 시가 5개를 또 피웠다는 거예요. 왜? 화가 안 풀리는 거지. 세 개를 30분 만에 다 피웠는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예 뭐냐면 5개를 잠시 후에는 5개를 다시 뭐냐면 또 피운 거예요. 총 8개를 피운 거죠.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 8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 잠시라도 뭐가 됩니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5개 5배입니다. 그러면 시가 가지고 이 사건을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 가지고 마누라하고 뭐냐면 시가 싸움이죠. 마누라하고 허용 기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대로 봐가지고 알기는 알겠는데 머리에 저장이 잘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쉽게 공부가 될 것이고 획기적일 거야 아마. 그래 이 방법이 통한다 그러면 뭐냐면 저한테 아편을 먹은 거예요. 아편이 딱 찔리면 중독되죠. 그럼 뭐가 되면 모든 공부를 뭐가 되나 이제 저기 뭐 보건 뭐 위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모든 강의를 이제 저 강의만 들어야 돼요. 왜? 아편에 딱 먹었어요. 아편 먹으니까 이 강의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뭐냐면 끝까지 저 매니아가 됩니다. 기술사 합격할 때까지 저 매니아가 돼요. 제가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200명 기술사를 양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골격이 딱 돼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제 앞으로 몇 년, 그러니까 기사 되고 나서 4년이죠. 기술사 될 때는 저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골격이 돼야 돼요. 그때도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살을 붙이는 걸 또 이제 가르쳐 주죠. 지금 골격을 세우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자, 그래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참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TLV를 했죠. 그래, 이게 뭐냐면 임계 한계값 이렇게 합니다. 임계값, 한계값 이렇게 해도 돼요. 임계 한계, 임계값의 한계 이래도 되고 임계 한계값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TWV, TWA 그런 거예요. TLV, TWA 이거는 임계 한계, 임계값 한계에서 시간 가중 평균입니다. 이제 이것의 약자예요. 이걸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알아라는 얘기해 주게. 그치? 그 다음 뭐냐면 한계만 있으면 말도 안 해. 지금 우리 공부한 게 기껏 뭐냐면 여기 3개 했는데. 그 TLV, STEL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임계값 한계, 단기 노출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그 다음 뭐냐면 TLVC. 요게 이제 약자예요. 셀링. 그래서 뭐냐 임계값 한계에 이게 뭐가 돼요? 천장값이라 되어 있죠. 최고값이라는 거예요. 천장. 하늘 아래 최씨 부인하고 최가하고 뭐 결혼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싫다며. 애정이 식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없었던 거 IPM TLV가 있습니다. 이거는 흡입 가능한 입자성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임계값 한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TWAE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정평균 노출 값이에요.
노출값이 노출값. TLVC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가 되면 화학물질에 대한 인계값의 한계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그 다음 TL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계값 한도 중간을 말합니다. 미디움을 말하는 거죠. 메디안을 말하는. 그 다음에 TLV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스킨, 접촉. 그래서 인계값 한계의 스킨을 말하는 것이고, TL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소문자로. 그러면 이거는 인계값 한계 농도를 말합니다. 이것과 뭐냐면 TLC 하는 거하고 대문자로 쓴 것과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대문자 TLVC 이런 식으로 했지만 얘는 뭐가 되면 소문자로 TLC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약자 이걸 뭐냐면 원어로 자꾸 그런 거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하거나 이거 다 해봐요. 나는 안 하고 말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자, 어이요 이것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것만 하면 뭐가 됩니까? 만장이야 만장. 100%야 100%.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죠? 어이어부터 시작해서 그거 시가 가져와라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만장이다 이거죠. 정말 만족스럽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130페이지에 각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노출 기준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했던 액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액기 이게 뭐가요? 오샤 이거는 뭐가 돼? 니오샤 이렇게. 참 별별 희한한 공부 다 한 거 듣죠? 그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액기 어이 뭐 네오쉐 니오쉐 뭐 니오쉐 액기 했다 그렇지? 내 혼자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했으면 좋은데 이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카메라만 딱 놓고 뭐냐면 이게 아무도 없는 공허한 그러니까 이 공간을 보고 제가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나중에. 근데 뭐냐면 어떻게 또 익숙해지니까 분위기가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그렇더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떠드는 겁니다. 원래는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눈빛을 봐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강의 커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든가 그러지 않으세요? 표정을 딱 보고 뭐가 됩니까? 다운해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학생이 뭐냐 얼굴이 편히 밝아지면 그 다음 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생들하고는 이거 언제까지 몇 장까지 나가고 뭐 이런 계획표가 없습니다. 그거 내라 그러면 제가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좀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게 알아들었나? 아니면 그러니까 왜 그런 억수로 재밌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막 반응이 있거든요. 그 이게 뭐냐면 뭐 좋아요도 많이 안 눌러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좋으면 좋다고 막 해주셔야지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학생이 있으면 눈빛을 보고라도 아는데 좀 어렵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게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외우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냐면 앞에 쓸 때 오, 니, 겨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아가 뭐였죠? 아가 A, I, H, A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O는 뭐가 됩니까? 요게 O입니다. O. 그렇지? 니는 얘기한 니, 껴는 요거 껴요. 오, 니, 껴. 다 된 거예요, 이게. 이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그랬지? 생애라고 그랬죠. 앞에 그 강의한 거에서, 학회인데, 이걸 뭐가 됩니까? 협회라고 내가 한 것 같아요. 생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이제 수정하세요. 앞에 강의 들으셨던 거 있으면. 그게 이제 오타를, 그러니까 내가 PPT 작업하다가 그걸 수정을 못 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뭐 수정하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생애. 네. 생애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생애를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오는 뭐가 돼? 오. 오는 안, 포, 시. 이렇게. 안 봐서. 이렇게 했죠? 생애. 안 봐서 해도 돼요, 그냥. 안 봐서. 생애를 그러니까, 야, 먹으러 가자. 생애 한번 봐봐. 그랬더만, 아, 생애를 안 봐. 생애 안 먹기 싫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냐면 생애를 안 봤어. 이게 아오니껴 하는 게 동해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 동해안 왔으니까 뭐냐면 생선회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뭐냐면 먹이려고 한번 했는데, 이 생애를 안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안 보고, 요게 안 보고, 안, 보, 구 하니까 요게 뭐가 됩니까? 안, 보,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안 보고. 그래서 뭐냐면 어디로 갔다고? 인문 갔다고. 저 사람이 지금 온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이죠. 이리 가 해, 저리 가 해. 그치? 중국 사람을 이제 그냥 내 대접하려고, 했더니만 생을 안 보고 유문을 갔다고. 그래, 유문 가 해. 그래, 유문을 갔다고. 그래, 요게 뭐가 됩니까? 위, 예, 문, 가,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그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게. 한문 제대로 뭐냐면 딱 생각 박혀버리면 당구공을 그냥 번지로 빵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당구공의 원위치를 시켜보십시오. 그게 당구공의 원위치 되나? 번지로 폭 흠집이 생겼다, 그지? 그래서 기억에 뭐냐면 오래 남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얘를 이제 갖다 탈아요. 아하, 이렇게. 이게 아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펠, 여기다가, 렌, 타인 데이라고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그치? 펠 하니까 펠.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 펠렌타인데이야. 펠이니까 뭘 한다 이게 펠. 여기 찾아봐요. 여기 있는 펠. P-E-L 있죠. 레는 뭘까? R-E-L이 됩니다. 타이는 뭐가 될까? T-L-V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아하, 오샤에서 만드는 거, 기준. 그 다음 뭐냐면, 니오샤에서 만드는 거, R-E-L. 그 다음 뭐냐면, 껴에서 만드는 거, 뭐가 됩니까? L-T-L-V가 되는 거지. 그거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해야지, 저거. 물론 뭐냐면, 저는 딱 하면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죠. 자,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독일, 제문이죠. 제라고 써요. 제. MAK, 이거 막이라고 해요. 막.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제, 막. 그리고 이제 프랑스 있잖아. 프랑스에서 요 제막 했죠. 여기까지 독일입니다. 그럼 프랑스, 스웨덴, 일본을 어떻게 하느냐면, 스, 이렇게. 막 퍼날랐어. 그래, 왜? 발렌타인데이니까. 제가 막 퍼날랐다, 이거. 선물하려고. 막, 요게 MAK죠. 요게 제머니, 독일이라고. 요게 프랑스. 요게 뭐는 날라리, 일본이야. 그 다음에 요게 스위스. 됐지? 오, 예. 얘들이 막 퍼날라니까 얼마나 뭐냐면 퍼 날라갖고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아. 오, 예. OEL이야. OEL. 귀신이죠, 제가 이게 암기하는 게. 예? 그래서 기술사 200명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쌓아야 돼요. 이걸로 착착착 쌓아야지만 기술사가 한눈에 그냥 팡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동영상 요내고 어디 뭐 기술사회가 듣지 마세요. 저한테 들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딱 해가 오이에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이에. 뭘 했지? 프랑스, 일본,
스웨덴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았지? 영국하고 한국이 남았죠. 그래서 뭐냐면 영국, 한국이 남았으니까 will come. will 하니까 뭐가 돼요? 요게 나오는 거죠. will come. come, will come 하는 데가 어딥니까? 영어권이죠. 영국. 이 영국이라고. will come. 이 순간이야. 영국이지. 본고장이니까. 그 다음 뭐냐면 한국은 어떻게 돼? 그러면 will come 해가지고는 뭐가 돼요? 요거는 한국어로 막 이렇게 퍼날랐거든. 한국으로 화물을 보내라 이거. 그렇게 퍼날른 거 한국으로 막 화물을 보내. 나한테로 보내라. 한국에는 뭐가 돼요? 화학적, 화학물질, 그 다음에 물리적,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특성을 고려하는 거다. 그럼 뭐냐면 이 표가 지금 뭐냐면 아원익교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로 끝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이게 이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실기든 이론이든 뭐 거침없어요. 기술사든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한번 딱 한 거니까. 알았죠? 건트롤입니다. 자, 133쪽 한번 보죠. 예상문제 01번입니다. 다음은 노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답은 4번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건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문제 13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4번을, 그러니까 이게 답은 4번입니다. 이게. 4번. 앞에서 기껏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다 하실 거고. 134페이지입니다. 이건 답은 3번입니다. 3번. 굳이 뭐냐면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36페이지입니다. 종합연습 문제 01번입니다. 답은 요거는 4번입니다. 이게 시가 사건 있죠. 시가 사건만 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02번 문제. 이거는 답이 1번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웰컴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요. 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많이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 남들이 많이 틀린다? 많이 나왔다? 나는 뭐냐, 암기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기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 강의 듣고 꼭 이기십시오. 저 제자, 저 강의를 들은 사람은 절대 뭐냐면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서울대도 이긴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139쪽에 나와 있는 이 문제, 04번. 이거 한번 봅시다. 방직 공장의 면번진 발생 공정에서 측정한 공기 중의 면번진 농도가 2시간, 2시간 2.5, 3시간 1.8, 3시간에 2.6. 해당 공장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가 얼마냐 그랬는데, TWA를 묻는 거죠. 그쵸? 자, TWA. 네, 이거는 뭐가 돼요? 농도? 시그마를 써가지고 농도 곱하기 뭐가 되죠? 시간 T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만 나누면 되지? 8시간의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요게 뭐가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단위야. 그래, 이 시간 단위가 끊어져 버리니까 농도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니콜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죠? 여기 지금 2.5, 그럼 2.5에다가 곱하기 2시간에다 더하기, 얘가 1.8, 1.8 곱하기 3시간 더하기 2.6 곱하기 뭐냐면 3시간. 그렇지? 나누기 8 하게 되면 계산기로 딱딱딱. 이거 할 때 이 위에부터 먼저 두드리는 거예요. 항상 계산은. 그래서 밑에 하를 하든 위에가 나을 거예요. 위를 먼저 두드려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8 이렇게 최종적으로 갈로를 꼭 쳐야 됩니다. 요게 갈로 치고 이렇게 하고, 요거 뭐냐면 갈로 닫고 플러스하고 여기 갈로를 하나 더 열어야 됩니다. 갈로 2개, 갈로 하고 뭐냐면 여기 갈로 닫고 그다음 여기 갈로 치고 갈로 닫고 갈로 치고 갈로 닫고 닫고. 예. 니콜 한 다음에 나누기 뭐가 됩니까? 8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산기 쓰는 법을 내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하면 이게 2.28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면, 잠깐만요. 절대 이거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문제를 찍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공부했던 문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예상 문제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교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많고 범위가 시험 나라는 년 많지는 남지 않았는데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22쪽에 예상 문제 2번을 찍으세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에 예상 문제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을 체크하십시오. 5번.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세요. 127쪽에 유사문제 1번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을 체크하세요. 그 다음 128쪽에 종합연습문제 1번을 체크하세요. 3번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5번을 체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다음은 실내오염의 평가, 관리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부탁하면 다 들어드립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어디가 뭐냐면 최소한이 될 수 있고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뭐 저한테 문자를 보내도 좋고, 저는 뭐냐면 연합 플러스 평생교육원 여기에도 보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02) 2678에 이게 원래 이제 저 학원이었어요. 2367입니다. 2366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부원장님이 그러니까 유일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밖에 나가서 다 떠드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가 제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조금 손가락 조금 뭐냐면 팔 조금 이렇게 40년 동안 배워가지고 40년 동안 배운 것도 없고 한 2, 3년 배우면 그런 식으로 나가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저 제자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 저 강의를 한번 듣고 걔네들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게 뭐냐면 어디가 뭐냐면 진짜 뭐냐면 진한 공부이 나는지. 그래서 여기에 연락하셔서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를 하시고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이 부탁이 있으면 여기다가 전화를 하셔서 하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